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임상의를 위한 HIV 및 프랩에 대해 물어보세요라는 주제의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김혜림이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중국에서 3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원대에서 생화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교육 연자이신 이 교수님 자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동훈이고, 저는 2000년도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미국에 와서 내과, 감염내과 수련을 받고, 브렉슬 의과대학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이쪽 UCSF 병원에 일한 지 5년 정도 되고, 감염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멋지신 분이 강연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이번 교육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줌 Q&A 기능을 사용하여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받은 질문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Q&A 세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교수진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주문형 준비, 엠페비 사용, 주사염을 사용을 통해 HIV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 사용에 참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활동 내용 자료는 활동 책임자 기획위원 교수 발표자에 의해 단독으로 개발되었으며 영리법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 지원에 관해서 이 교육 활동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식회사의 독립적인 교육 보조금에 의해 지원되고 모든 활동 내용과 자료는 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교수진 발표자들에 의해 단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녹화될 예정이고 참가자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네. 한 20분 정도 동안 제가, HIV 프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한국의 HIV 감염 현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노출 전 예방 요법, 프로익스포즈 프로필락시스의 적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마지막에 한 1, 2분 정도 HIV가 진단되었을 때, 빠르게 HIV 약을 시작하는 것의 이점과 또 적합한 약물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장이 안 되네요. 네. 일단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질문 1. 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병력을 조사합니다. 항상, 자주, 가끔, 드물게, 전혀 아님, 해당이 없음. 마크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은, 어, 노출 전 예방 요법에 대한 금기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주, 가끔, 드물게, 전혀 아님, 해당 사항 없음. 다음 질문, 세 번째. HIV 신규, 세 번째 질문이요. HIV 신규 확진자들에게 신속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시작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항상, 자주, 가끔, 드물게, 전혀 아님, 해당 사항 없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HIV 감염자 중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인가요? 53%, 63%, 83%, 93%.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다음 중 HIV 사전 노출 예방요법 프로익스포즈 프로필락시스의 금기사항은 지속적인 주사 약물 사용, 만성 비형 간염, 임신, 양성 HIV 검사, 성확인 호르몬 사용 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로 HIV 진단을 받은 프랩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A는 빅타가비얼 TAF, FTC, 빅타비, B는 도바도, C는 트랄맥, D는 오뎁스. 네, 여러 질문이 마지막이고요. HIV 현황에 대해서 한국의 HIV 현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보통 신규 감염은 1년에 1,100명 정도 진단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CD4 카운트가 200 미만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남성이고, 거의 99% 정도가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입니다.
이 중에 60% 정도가 남성 중에서 남성과 성관계로 인한 전염이 대부분이고, 며칠까지 1985년에 첫 HIV 환자가 한국에 나온 이후로 여태까지 한 19,000명 정도 환자가 확진이 되었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한 16,000명 정도고, 그중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사망의 원인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HIV 관련된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고, 두 번째 원인이 이제 자살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아직 그 편견과 또 아직 그 스티그마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질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요. 예상하기로는 현재 약 한 2만 4천 명 정도가 한국에서 감염되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3%, 한 14,500명 정도만 자기가 진단을 받았고, 나머지 37%는 자기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HIV가 진단이 되면은 보통 보건소나 병원에 연결이 되고 HIV 약물을 바로 시작하고 약물 시작하면 대부분 또 바이러스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같은 경우는 이 진단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소리를 제가 좀 키울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IV 감염 추정자 중에서 63%만 HI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2019년부터 한국에서 HIV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20년도에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 신규 환자가 줄어든 이유가 코비드 때 HIV 검사를 덜 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HIV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진단받은 한 500명 정도의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HIV 관련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한 4분의 1 정도는 같이 매독, 시필리스가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HIV 신규 환자 수는 한국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근데 안타깝게도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획득 후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 정도 되었으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한 반 정도가 이미 많이 진행된 HIV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HIV 예방과 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인데, HIV 진단 검사를 해서 만약에 HIV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그 환자 그 분이 이제 그 HIV 걸릴 리스크가 높으면은 예방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프리엑스포저 프로필락시스를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HIV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반복적인 검사를 해서 HIV 테스트가 만약 양성이 나오면은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또 주기적으로 외래에서 관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언디텍터블하게 만드는 게 이제 HIV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U 캠페인이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undetectable 하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약으로 인해서 잘 억제가 되면은 untransmittable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가 딴 사람한테 전염 안 된다고 그래서 진단된 사람을 빨리 약을 이렇게 시작해서 undetectable하게 만드는 게 HIV 그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IV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예방요법, Pre-Exposure Prophylaxis. 그러니까 HIV 걸리지는 않았는데,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한 2년 전에 서울에서 1,400명 정도의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설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1,400명들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한 65%가 40대 미만이었고 그다음에 2명 이상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62%였고 그다음에
에이널 섹스를 할 때 콘돔 없이 하는 분들이 41%였고, 그리고 프랩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HIV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40%였어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그룹을 설베이를 하고 프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랩을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 나왔던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두 번째로는 매일 약을 투약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40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프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프랩을 예전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4.5%, 그다음에 현재 프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7%. 근데 굉장히 하이 리스크 그룹인데 굉장히 소수만 프랩을 한국에서 사용 중에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덜 프리 익스포저 프로필락시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태까지 그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제가 요약한 건데요. 프랩이 세 종류가 있어요. TDF랑 TAF랑 CAB, 카프라나비어가 있는데 TDF가 가장 오래됐어요. 2012년도에 이제 어프로브가 돼가지고 가장 스터디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음 나왔던 스터디가 이제 아이프렉스 스터디예요. 이거는 2010년도에 NEJM에 퍼블리시 됐는데 한 2,500명 정도의 남성과 남성의 성관계라는 사람들한테 한 그룹에서는 TDF를 주고 한 그룹에서는 이제 플라시보 약을 주고서는 효과가 그 약이 효과를 봤는데 44% 정도 HIV 억제됐고 그 테너퍼비오를 잘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의 레벨이 이제 블러드에서 측정되는 사람들의 경우를 봤을 땐 92%까지 HIV 전염이 억제가 됐어요. 이 뱅콕 TDF 스터디는 2013년에 란셋에서 나온 스터디인데, 저기 드러그 유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역시 50% 정도 효과가 있었고, 하이퍼게이 스터디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약을 매일 먹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지 않고, 그 하는 때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해서, 한 연구인데, 그걸 이제 온 디맨드 프랩이라 그러는데, 3일 동안만 먹고 온 것과 매일 먹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효과가 거의 비슷했어요. 86% 억제. 프라베니어 스터디는, 똑같이 그 TDF 매일 먹는 것과 그 온 디맨드로 3일만 먹는 걸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했고, 파트너 프랩 스터디는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스터디인데 HIV 디스코던 커플이라 그래가지고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HIV가 있고 한 사람은 HIV가 없는데 HIV 없는 사람한테 이 TDF를 줬을 때 HIV 억제 효과가 75%. 그래서 이게 다 TDF에 관한 연구들이고 TAF는 TDF보다 용량이 한 10분의 1인데 몸속에 더 잘 이렇게 그 레벨을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디스코버 스터디에서 보면은 TDF랑 거의 효과가 비슷하다. 대신 어, 뼈를 약하게 하거나 콩팥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에 비해서 이 약이 좀 더 선호적이다. 이렇게 나왔고 이 케프라나비어가 최근에 이제 나온 프랩인데 이건 인젝터블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로 근육 주사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주사인데 TDF보다 훨씬 더 효과가 우월하다라는 이렇게 결국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그 프랩의 효과가 성행위로 인한 전염은 99% 효과가 있고 주사 약물 사용으로 인한 전염은 한 74%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프랩을 사용해야 되나?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위험군은 프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청 시 처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프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베네핏 받지 않을 그룹이고요.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 HIV 안 걸리겠죠. HIV 바이럴 로드가 잘 컨트롤되는 파트너를 두는 사람들.
그다음에 단일 파트너가 있는 사람, 아니면 콘돔을 꼭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위험군이고, 고위험군인 경우는 HIV 파트너의 바이러스가 파지티브거나 알 수 없는 상태, 또는 성병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남성과 남성의 성관계를 하는 경우, 또 고위험 남성과 성관계하는 여성, 또는 현재 주사 약물을 사용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프랩을 처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랩은 임신 중이거나 혹은 성 확인 호르몬을 사용하거나 또 주사 약물을 사용하거나 B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랩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 몸무게가 35kg 미만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HIV 양성 검사가 나온 사람들. 왜냐하면 보통 HIV 약은 보통 세 개의 컨비네이션을 쓰는데 프랩은 두 개나 아니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HIV 치료약으로는 쓸 수 없고, 아니면은 HIV 검사는 네게티브지만은 HIV 어큐트 HIV 급성 HIV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랩의 금기 사항은 세 가지. 몸무게 35kg 미만인 사람, HIV 양성 검사 또는 급성 HIV가 의심되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이 프랩에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가장 흔한데, 첫 번째가 TDF, FTC 컨비네이션은 이제 한국 추루바다 약인데, 2012년에 미국에서는 프랩으로 이제 승인되었고, 한국에서는 2018년에 이제 드롭에 대해서 승인되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정씩 먹는 거고, 제가 나중에 다시 211 온 디맨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복통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용 금지 사항은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60 미만일 때. TAFFTC는 2019년에 이제 어프로브가 됐는데 미국에서 매일 한 정씩 먹을 수 있고, 부작용으로는 이제 체중 증가하는 거,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30 미만일 때, 여성, 임신하신 분들 온 디맨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어, 약물 주사하시는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여성 임신 온 디맨드 그다음에 그 주러그 유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스터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을 못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2021년도에 어프로브된 카보탈그라비언은 주사약인데 보통 처음에 맞고 한 달 있다 맞고 그 다음에 2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금지는 임신, 온디맨드, 그 다음에 그 약물 사용하신 분 마찬가지로 어, 이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이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다시 이렇게 테이블로 설명을 하자면은 남성과 남성 성관계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 TDF, TAF, 카보타그라비아. 여성들은 TAF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 연구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마약을 주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TDF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두 약은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온 디맨드 프랩 그러니까는 매일 먹지 않고 성관계 할 때만 3일 동안 먹는 약은 TDF밖에 못 써요. 몸무게 35kg 미만일 경우는 모두 못 쓰고 그리고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60 미만일 때는 TDF는 사용할 수 없고 30 미만일 때는 TDF와 TAF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콩팥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옵션이 이제 카보탈그라비아 인젝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프랩을 어떻게 처방하고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오면은 급성 HIV가 있나 없나를 이제 평가를 해요. 최근에 그 성관계 히스토리, 그 다음에 무슨 증상 같은 거.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은 Non-Occupation Post-Exposure Prophylaxis라 그래가지고 프랩이 아니고 한 달 동안 HIV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 이 HIV 약이랑 똑같은 걸 이제 줘요. 그 다음에 HIV 검사를 계속하고.
특히 카프라나비아 프랩을 쓰는 경우는 HIV 바이럴 로드를 검사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티젠, 안티바디, 항원과 항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 검사, 그다음에 성병 검사, B형, C형 간염 검사, 지질, 리피드 검사, 그다음에 임신 테스트를 이제 초기에 하고 모두 괜찮으면은 프랩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90일, 세 달치를 처방해주고 3개월 있다 다시 오라 그래요. 3개월 때 왔을 때 다시 HIV 검사와 성병 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환자를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클리닉에 굳이 올 필요 없이 그냥 리모치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텔레비지 같은 걸로 아니면 이렇게 줌 같은 걸로 환자 오지 않고 이렇게 화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제 온 디맨드 프랩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DF, FTC만 돼요. 그러니까 추루바다 약만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그 프랩 약으로만 이게 이제 스터디가 됐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터디 중에서 어, 알퍼게이 스터디를 베이스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퓰레이션은 여자는 안 되고 남성과 남성 사이에 성관계 하는 경우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 전에 어, 두 알을 먹고 그다음에 성관계 한 후에 24시간 안에 어, 하나를 먹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먹고 그래서 총 네 알을 먹는데 3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매일매일 먹는 거하고 거의 효과가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관계 횟수가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30일 동안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알만 딱 할 때만 먹으면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프랩을 이제 바로 당일날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신속 검사를 하고 만약 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프랩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당일날 프랩을 주는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젝터블 주사로 주는 건 안 되고 알약으로만 줄 수 있는 TDF나 TAF만 가능하고 똑같이 프랩은 주지만 피로 HIV 항원 항체 검사와 콩팥기는 그다음에 감염 검사 그다음에 성병 검사 다 똑같이 하고 환자가 나중에 왔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팔로우업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일날 투여하는 프랩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급성 HIV 증상 징후가 의심된다거나 아니면은 후속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가 잘 없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신장 질환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 이 당일 프랩에 가 추천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Q&A 박스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어, 다 마치고 나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흔하지 않지만 이 프랩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서 HIV가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경구 투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이유가 이 약을 매일 먹지 않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HIV 검사 결과가 애매모호하거나 바이럴 로드가 아주 낮거나 그럴 때는 의심이 됐을 때는 TDF나 TAF 프랩을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빅탈비얼, TAF, FTC 컨비네이션 약을 시작하고요. 카프라나비얼 프랩을 받던 사람은 이게 이제 인테그레이스 이니비터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그라비어가 인테그레이스 이니비터니까 혹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PI 베이스드, 프로테이스 이니비터 베이스드 약을 써가지고 드루나비얼 부스틸이 된 거와 TAF, FTC 컨비네이션 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HIV 바이럴 로드를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끝 슬라이드 이제 두 번째 건데요. WHO에서 HIV 진단 후 7일 이내에 HIV 약을 이렇게 처방하는 거를 갖다가 권장하고 있는데 장점이 무엇이냐면 어,
HIV 약을 바로 주면은, 관리하고, 이제 HIV 팔로업 하는데 더 잘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보존되며, 그 다음에 모탈리티 모비리티가 감소하고, 또 지역사회 전파할 수 있는 전파율이 많이 감소해요. 근데 예전에는 HIV 환자가 이제 진단받아서 오면은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지스턴스 테스트를 하고, 한 달 있다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리지스턴스 테스트가, 어, 이제 거기에 베이스 해가지고 약을 주는데 요즘 약들은 이제 좋아서 바로 오자마자 HIV 진단이 되면 약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검사들을 팔로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을 줘야 되냐? 근데 세 가지 보통 약인데요. 빅타비, 빅타글라비얼, TAF, FTC 섞여 있는 세 가지 이 한 필에 들어있는 약. 아니면은 TAF랑 FTC가 섞여 있는 데스코비랑 DTG, 둘라타글라비얼, 아니면 TBK 그 컨비네이션 약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TAF랑 FTC랑 그 다음에 아까 부스티드 PI, 드루나비얼가 있는 약을 갖다가 쓰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추천되는 약입니다.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아까 그 말한 세 가지 프랩, TDF나, TAF나, 아니면은 카프라나비어 말고, 이 레나카파비어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약은, 어, 인젝터블인데, 서브큐로 주는 거고, 그냥 피하 주사인데, 1년에 두 번만 주면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우간다하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2천 명은 레나 카파비어를 주고 1천 명은 TDF 베이스 약을 주고 그다음에 2천 명은 TF를 줬는데 HIV 걸릴 확률이 100명을 1년 동안 팔로우 했을 때 1.69, 2.0,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2.4. 근데 이 레나 카파비어를 먹은 이렇게 그 인젝한 사람은 제로였어요, 제로.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가장 효과적인 프랩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최근에 2024년에 퍼블리시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HIV 감염자 중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53%, 63%, 83%, 93% 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HIV 사전 노출 예방책 프리익스포즈 프로필락시스의 금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주사 약물 사용, 만성 비형 감염, 임신, 양성 HIV 검사, 성호르몬 사용. 마찬가지로 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초 검사가 나오기 전에 새로 HIV 진단을 받은 프리익스포즈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요법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빅타글라비얼, TAF, FTC. B. 라미비딘, 둘라타글라비얼. C. 아바카비어, 라미비딘, 둘라타글라비얼. D. TAF, 엠트리사르빈, 르페브린. 1번 문제를 다시 보면은 국내 HIV 감염자 중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3%만 인지하고 있고 나머지 37%는 HIV 감염 사실에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HIV 진단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진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B입니다. 63%. 두 번째 질문에 다음 중 HIV 노출 전 예방 요법에 대한 금기사항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답은 양성 HIV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HIV 양성 검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프랩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HIV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 세 번째 질문에 HIV 진단 받은 적이 없으며 프랩을 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기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공될 수 있는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이 리스트 중에서 빅타비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A. 도바토는 바이럴 로드가 50만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고, 이 아바카비오 라미비린 둘라타그라비오는 아바카비오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 때문에 HLA B7551을 검사해서 그게 만약 네게티브면 트라우맥을 쓸 수 있습니다. 오뎁시도 마찬가지로 바이럴 로드가 하이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럴 로드를 모를 때 어,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약은 A, 빅타비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제 프로그램의 Q&A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줌 Q&A 버튼을 클릭하여 질문을 입력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온 거 순서대로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임신한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을 만약에 프랩을 갖다가 계속 먹고 있었다 그러면은 보통 TAF나 그러니까 그 케프라나비언은 임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명이 안 됐으니까 보통 프랩을 갖다가 TDF 베이스 프랩으로 바꿔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프랩은 35kg 이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랩이 나왔을 때 그 웨이트 다 35kg 파퓰레이션 그 이상 되는 들을 위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35kg 미만인 경우는 프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따로 프리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 예방약은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이제 행동요법, 뭐 예를 들어 뭐 콘돔을 쓴다거나 무슨 다른 요법으로 HIV를 걸릴 확률을 갖다가 이제 줄여주는 방법들을 택해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HIV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7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 몇 년 동안 몸에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피 검사를 하면 잠복기도 HIV에 감염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뉴스에서 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감염 여부는 주사 바늘 때문인가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HIV,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할 때 걸리는 시간이 7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상하는 기간이에요. 언제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서, 그 리스크 비헤이비어가 언제 있었는지, 그 위험한 그런 행동들을 언제 했는지, 성관계를 언제 가졌는지 보면은 대략 언제 감염이 되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피 검사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게 그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HIV가 딱 걸리면은 CD4 셀 카운트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대부분의 경우 10년 정도를 주기로 봤을 때 걸리고 나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CD4가 200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CD4 카운트가 떨어지면은 이제 HIV 감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에이즈에 관련된 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한 2년 안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약을 안 줬을 경우 내추럴 히스토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그 CD4 카운트가 200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그러니까 HIV 걸린 후 한참 있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어, 그 항체와 항원 검사로 잠복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한 2주, 그다음에 항체 검사 같은 경우는 4에서 6주 정도 걸리는데 HIV 바이럴 로드를 만약 측정하면은 그게 한 일주일 정도까지 짧아질 수 있어요. 그 잠복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성 HIV 감염이 의심된다거나 그러면 항체 항원은
네게티브일 수 있는데 바이럴 로드만 이제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성 감염들을 이제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감염 여부는 주사 바늘 때문인가요? 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사 니들들을 이제 쉐어해요. 그래서 그 HIV 감염에 걸릴 수 있는 루트가 보통 남자끼리 성관계에서 걸리는 경우, 남녀가 성관계에서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마약 주사를 써가지고 이제 걸리는 경우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약으로 인해서 주사바늘 쉐어해서 걸리는 경우는 보통 헤파타이티스 C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 바늘 때문에 마약에 의한 감염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고 온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온 디맨드 프랩에 관해서요. 이건 정확히 뭐인가요? 네. 그래서 온 디맨드 프랩은 그러니까 이게 이 프랩의 개념이 이 HIV 약물을 몸속에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HIV 균이 왔을 때 감염이 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랩은 그 온디맨드 프랩은 그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기 전날 이제 두 알을 먹어가지고 그 약물의 농도를 갖다 몸에서 높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먹어서 그 HIV 바이러스가 있을 때 몸속에 이제 감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 할 때만 적용이 되고, 남자랑 여자 관계했을 때는 아직 스터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온 디맨드 프랩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갖는데, 이 프랩을 쓰면은 1년 내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65알을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 온 프랩은 그 4알만 성관계 할 때만, 1년에 두 번 한다. 그럼 8알만 그대로 먹으면 되니까 훨씬 더 약값도 이렇게 저렴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도 적어서 온 디맨드 프랩이 남성과 남성의 성관계에 가지는 그런 그 그룹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특정 계통이 신속한 개시를 보다 적합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한테 약을 줬을 때 환자가 약을 갖다가 이제 바로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약들이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에서 바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약간 시스템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를 보고서는 약을 바로 처방해 줬는데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인슈런스 커버도 안 되고 뭐 약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은 약을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그 HIV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먼저 있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환자도 굉장히 이제 그 릴라이어블 해야 돼요. 전화번호도 있고 혹시 무슨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피 검사했는데 이상한 게 나왔다거나 이렇게 좀 걱정될 게 그럼 바로 연락할 수 있게 그렇게 환자가 의사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HIV 약 치료를 하는 게. 그러면 다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HIV 신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ART 시작의 이점은 뭐예요? HIV 진단 후 왜 조기에 ART를 시작해야 하나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저한테 딱 왔을 때 HIV 감염이 되자마자 바로 약을 주면은, 어, 그 환자가 약을 시작할 확률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HIV 환자 처음 진단을 하고서는 저를 피 검사를 다 하고 나서 HIV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 검사가 나오면은, 저한테 다시 오세요.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수의 환자들이 안 돌아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IV가 진단이 되면은 CD4셀들이 자꾸 이제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그 환자의 그 면역력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IV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럴 로드가 언디텍터블 하면은 딴 사람한테 감염할 확률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거의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을 빨리 시작해서 그 환자를 갖다가 언디텍터블하게 만들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HIV 걸린 사람들한테 HIV 약을 줘가지고 바이럴 로드를 언디텍티블하게 만드는 법.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비헤이비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프랩을 줘가지고 HIV를 안 걸리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HIV를 예방하는 방법들 중에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프랩 사용 중 HIV에 감염되었을 때 적절한 후속 조치와 치료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소수예요. 특별히 그 아까 말한 인젝터블 캐프라나비어 하고 나서 HIV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일단 HIV 감염이 되면은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할 때도 조금 다른 게 그래서 카프라나비어 인테그레이스 이네비러 베이스드 약인데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1년 정도 돼요. 그래서 로우 레벨로 인테그레이스 이니비터가 계속 피 속에 있으니까 이 인테그레이스 이니비터 클래스 약들의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라나비어 인젝터블 하는 사람 중에서 HIV 감염이 의심되면은 프로테이스 이니비터 베이스드 레즈메로 세 가지 약, 프로지스타 부스티드 된 거하고 TAF랑 FTC, 데스코비를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주고요. 어, TAF나 TDF, 출바다나 데스코비 먹는 사람들, 그 경부로 투약하는 프랩, 이 HIV 감염되는 경우는 대부분 프랩을 잘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비타민 같은 것도 매일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쩔 때 안 먹고 어쩔 때 먹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약을 매일 먹으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 매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는 똑같이 TDF나 TAF 베이스드 약을 쓰되 거기다 이제 빅탈그라비어를 갖다가 더 애드해가지고 세 가지 약을 줘요. 그래서 이제 TAF랑 FTC랑 빅탈그라비어 섞여 있는 약이 이제 빅탑이거든요. 그래서 빅탑이 약을 주고서는 추후 이제 바이러들을 검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염을 치료합니다. 다음 질문은 펩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처방되나요? 어, 프랩은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데, 대신, 어, 파트너가 HIV가 감염이 돼야지, 감염이 돼야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 하이 리스크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적용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프랩이 이제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뭐 여자나 남자나 HIV가 염려가 되거나 그런 리스크 비헤이비어가 있을 때는 언제 가도 이게 굳이 감염내과 의사만 처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도 처방하고 그다음에 STD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하는 그런 의사들도 STD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처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혈압약 처방하는 것처럼 혈압이나 당뇨약 처방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대부분 의사들이 프랩을 처방할 수가 있어요. 혹시 다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 HIV와 B형 간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아까 그 금기사항 그 중에 B형 간염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비형 간염은 금기 사항은 아니고요. 비형 간염이 있을 때도 그 프랩을 쓸 수 있는데 그 TDF와 FTC 그다음에 TEF랑 그 FTC가 다 테너퍼비어가 B형 간염 치료제거든요. 둘 다 엠출사레빈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이제 B형 간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성 보균자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B형 간염도 이제 같이 치료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섹슈얼 리스크가 없어져가지고 아, 나 이제 프랩을 그만 끊겠습니다. 그래서 프랩을 딱 끊으면은 B형 간염이 이제 플레이어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어가지고 꼭 프랩 특히 TDF나 FTC 약을 쓸 때는 B형 검사를 해서 이분이 만성 감염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만성 감염이 있는 경우는 프랩을 끊을 때 좀 더 모니터를 더 자세히 해요.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B가 플레이업 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한국에서 과거에 헌혈로 HIV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지금은? 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80년대 이제 HIV가 처음 나왔을 때, 헌혈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모든 피를 다 스크리닝을 해요. 그래서 HIV 검사를. 한국도 그런 피 헌혈할 때 HIV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헌혈에 의한 HIV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데 지금 시간상의 관계로 Q&A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에 액세스하여 참여 증명서 또는 CNE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또는 간호학 학점을 취득하려면 하단 채팅창에 띄워진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띄워지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사이트가 띄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매우 중요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한 활동을 주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링크와 슬라이드 사본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이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